삶은 예술로 빛난다. 어릴 적 우리는 모두 예술가였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로운 물음표였다. 호기심은 끝을 모르고 넘쳐 흘렀다. 매일 새로운 무언가를 상상하거나 만들지 않으면 좀이 쑤셔 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놀다 보면 하루가 저물었다. 오늘이 아쉬워 잠들 수 없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우리 안에 살고 있던 예술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우리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이 안타깝고 서글프기도 하지만 어른이 되면 겪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라 여기며 하루를 살아간다. 역할과 책임이라는 짐이 늘어날수록 하루는 정신을 쏙 빼놓으며 그저 녹아 사라져 버리고 만다. 오늘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에 끌려가며 사라지고 있는 건지 가끔 혼란스럽다.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나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새로운 무언가를 봐도 지금껏 살아오며 이미 숱하게 봐온 익히 아는 것이라 여겨져 아무런 감흥이 없다. 마그리트의 회화를 보며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도 저렇게 신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정작 우리 삶에서 예술은 불필요하며 불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아니, 돈도 밥도 안 되는 예술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무언가가 계속 해소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찜찜하게 남아있다.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을 숨겨둔 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른들. 예술을 어린 시절 추억으로 여기고 더 이상 자신의 삶과 관련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온 어른들을 위해 마음 깊은 곳에 먼지 쌓인 채 홀로 잠들어 있는 어릴 적 예술가를 흔들어 깨워 마주보게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썼다.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다.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우리가 어른이 된 후 어떻게 예술가로 남을 것인가 이다.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얼마든지 우리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예술이 되는 삶이 진짜 나의 삶, 나 있는 그대로의 삶,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삶이며 그때 우리가 찬란히 살아 숨쉬며 빛난다고 믿는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예술과 당신과의 온전하고 진실한 만남에서 생성되는 지혜다. 나는 폴 고갱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썼다. 하나의 삶은 하나의 별이 아닐까요? 삶을 보는 관점과 삶을 사는 방식은 이 지구의 사람 수만큼 다채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밤하늘 자기만의 빛을 내보이는 별처럼 말이죠. 삶을 살아가는데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각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삶의 빛이 있을 뿐이죠. 단 한 번 명멸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그 행위 속에 진짜 나가 있는가?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나를 발견하고 완성하는 것인가? 나는 독자가 예술에 대해 즐겁게 알아가는 과정 끝에 자신의 삶을 사색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하길 바란다. 나를 잃은 삶이 아닌 나를 단단히 챙기는 삶, 내가 없는 삶이 아닌 내가 또렷이 있는 삶, 다시 이런 삶을 살길 바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제껏 생각해 보지 못한 색다른 관점으로 사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당신의 삶이 예술이 되기를, 당신이 예술가로 살기를, 그렇게 당신의 삶이 예술로 빛나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 삶의 모든 행위는 예술이다. 그러니 예술을 하자. 나를 깨우는 질문들. 1. 반복되는 삶에 지쳤는가? 삶은 반복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것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관성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 어떤 일을 처음 경험할 당시에는 분명 아주 새롭고 너무 소중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이 반복되다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처음 느꼈던 새롭고 소중하고 감사했던 감정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무감각해져 어떤 것도 음미할 수 없게 된다. 분명 내 삶 속에 내 곁에 있지만 사실상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렇게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에 흥미를 잃고 시들어간다. 화가 이유화는 어릴 적 어머니와의 대화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한다. 소년 시절 그는 쌀을 씻으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매일 똑같은 쌀 씻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즐거우실 수 있냐고.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똑같은 쌀 씻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 일을 할 때마다 매일 다르게 느낀다고. 어떤 때는 시원한 물이 생기를 주고 지저귀는 새소리에 흥이 오르기도 한다고. 쌀과 물과 손이 하나 되어 잘 움직일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어 매일 쌀 씻는 것은 항상 새롭다고. 어린 이우환의 눈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어머니의 쌀 씻기는 지루하기 짝이 없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쌀 씻기는 매일 매 순간 전혀 새롭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행위였다. 이를 우리는 예술적 행위라고 부른다. 대체 예술은 무엇일까? 이우환은 매일 쌀을 씻던 어머니의 정신에서 겉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자신이 평생 추구해 나가야 할 아름다움을, 예술을 발견했다. 매일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매 순간은 항상 오직 단 한 번만 펼쳐지는 특별한 순간이라고 매일 반복적으로 되뇌며 화가는 마치 단 한 번도 선을 그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마치 단 한 번도 점을 찍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마치 단 한 번도 그런 행위를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캠퍼스 앞에 선다. 그렇게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도 신선한 감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온몸으로 체감한다. 그렇다. 매 순간은 오직 단 한 번뿐인 전혀 새로운 순간이다. 아무리 반복된다 하더라도.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다. 평생 이루어지는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뿐인 일. 이 말은 차 마시는 행위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다도에서 쓰인다. 어제도 차를 마셨고 엊그제 역시 차를 마셨지만 차를 마시는 지금 이 순간은 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임을 가슴에 새겨 차 한 모금을 아주 새롭게 음미한다는 마음의 자세이다. 누군가 가르쳐주고 알려준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인간이 내면해지는 지성으로 해내는 일이다. 우리의 일상이, 삶이 아무리 반복되어지더라도 매 순간은 진실로 새로운 순간이다. 우리가 지성을 발휘해 그 진실을 매일, 매 순간 의식하려 노력한다면 무미건조하게 여기던 것들이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의미로, 전혀 다른 아름다움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듣도 보도 못한 색과 형과 향을 지닌 꽃이 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예술이 피어날지 모른다. 2. 삶이라는 백지 위에 무엇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미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이라 그런지 나는 언젠가부터 우리 삶이 그림 그리기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삶은 단 한 장의 백지를 던지고 우리에게 묻는다. 무엇을 그릴 거냐고. 삶이 던진 그 백지 앞에 우리는 붓이 된다. 태어나 삶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 삶이라는 백지 위에 무엇을 어떻게 그릴지를. 삶이 예술이라면
우선 떠오르는 대로 칠하거나 닥치는 대로 그리는 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니다. 더욱이 삶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다. 그림은 틀리면 고칠 수 있지만 삶은 그럴 수가 없다. 시간이 흐르면 그것으로 끝이다. 단 한 번뿐이라는 일회성이 있기에 졸작이라고 쉽게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이 예술이라 생각한다면 지극히 작은 부분을 어떻게 그릴지 골몰하기 전에 바로 옆에 어떤 색을 칠할지 집착하기 전에 일단 붓과 팔레트를 내려놓자. 봄바람처럼 선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단 한 장의 백지 전체를 조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자. 이제껏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을 곰곰이 살펴보며 그렇게 당신의 내면을 깨워 섬세히 어루만지며 당신의 삶을 어떻게 구성할지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일상의 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그런 시간을 창조해보자. 화가가 거대한 흰 캔버스 앞에서 멀찍이 떨어져 화면 전체의 구성을 오랫동안 숙고하듯 글쓴이가 몇 페이지 안 될 글의 전체 구성을 짜겠다고 몇 개월을 고민하듯 삶에서 나온 예술을 할 때도 그러한데 그 예술을 낳는 삶에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생각할수록 너무나 당연하다. 구성의 시간, 우리의 오직 단 한 번뿐인 삶을 위한 전체를 조망해 보았을 때 우리 삶은 어떤 독창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을까? 그것은 얼마나 나다운 것일까? 3. 보기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 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졸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있는 수많은 것을 우리는 얼마간 기억할까? 한 달? 일주일? 아니, 내일이라도 기억하고 있을까? 하루 24시간 중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미디어 화면을 보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우리 일상의 풍경을 되뇌며 이런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고 있을까? 정말 스스로 원해서 보는 것일까? 지금 보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 것일까?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것이 무수히 많음에도 지금 보는 것을 정말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일까? 쉼없이 뭔가를 보는 일에 익숙해지는 걸 넘어 중독된 것은 아닐까? 한시라도 무언가를 보고 있지 않으면 금단 증상과 비슷한 답답함을 느끼게 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정말 보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미술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다. 보기를 온전히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미술이 내게 주는 자유이자 축복이다. 미술 작품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든 시간은 내가 보는 것은 온전히 스스로 결정하는 시간이다. 미술 작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떤 것을 어떻게 보라는 등 설명해 주지 않는다. 미술 작품은 그저 그곳에 있을 뿐 나는 말 없는 그 물체 앞에서 그저 내가 보고자 하는 지점을 온전히 스스로 결정한다. 대개 육감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 강한 호기심을 끄는 지점을 바라본다. 누군가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디를 어떻게 보라고 가르쳐 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 작품의 특정 부분에 강렬한 호기심이나 매력을 느껴 보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미술 작품을 만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어떻게 볼지를 우리 스스로 온전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보기의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시간인 것이다. 보기의 결정권을 온전히 발휘하며 자유롭게 누리는 미술의 시간. 이것의 진가를 깨닫고 흠뻑 즐기다 보면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보기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힘이 생긴다. 누군가에 의해 보여지고 있는 것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고 스스로 보는 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힘 말이다. 우리가 보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싹트고 감정이 싹튼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구성한다. 그렇다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된다. 넘쳐 흐르는 볼거리가 우리의 눈으로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지금, 보기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4. 당신은 돌덩이인가 조각인가? 삶은 무엇일까? 삶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까? 절대적 정답은 없다. 다만 각자의 정의가 있을 뿐이다. 삶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내린 명확한 정의가 있다면 다행한 일이다. 그 정의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 문제는 그것이 없는 경우다. 삶을 살고 있는 이가 삶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자기 나름의 대답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스스로 삶에 부여한 의미가 없으니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온 삶의 이유가 없으니 때때로 공허함을 느낀다. 예술은 무엇일까? 인간의 삶에서 태어나 인간과 삶을 쏙 빼닮은 예술. 이를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까? 정답 역시 없다. 예술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예술가가 삶 속에서 숱하게 예술작품을 시도하며 시행착오를 반복한 끝에 예술에 대한 자기 나름의 명확한 철학과 관점을 정립해냈다면 참으로 큰 성취다. 그 정의에 따라 흔들림 없이 예술을 올곧게 해나갈 수 있는 단단한 확신과 의지를 가슴속에 품고 있을 테니까. 역시 문제는 그것이 없는 경우다. 예술이라는 무한한 우주 속에서 그 어떤 방향성도 목적지도 없이 둥둥 떠다니는 운석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예술가에게서 그만의 독특한 개성이 담긴 누군가의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워 어떤 의미를 불어넣는 에너지가 담긴 작품이 나올 리 만무하다. 삶과 예술, 예술과 삶, 이 둘은 너무나도 닮아 있다. 예술은 우리에게 지식이 아닌 지혜를 선물해 주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의 삶의 예술이 공부의 대상이 아닌 지혜의 샘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 맑고 깨끗한 물이 끝없이 샘솟기를 바란다. 이 물을 마신 당신이 예술이라는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미켈란젤로에게 조각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는 돌덩이 속에 감춰진 인간의 형상을 드러내는 작업을 조각이라고 보았다. 채석장에서 캐낸 돌덩이. 누군가에게 그것은 여느 돌덩이와 다를 바 없는 흔하고 평범한 돌덩이로 보였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흔한 돌덩이 속에 숨어있는 고유의 인간상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정과 망치를 들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쪼아가기 시작했다. 돌덩이 속에 감춰진 고유의 인간을 드러내는 작업. 각 돌덩이는 분명 고유의 독특한 성질과 결을 그 속에 숨기듯 품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정과 망치를 들고 돌덩이를 쪼아야 한다. 스스로 쪼아가는 작업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인내하기 어려워도 어쩔 수 없다. 나라는 둔탁한 돌덩이 속의 숨은 진짜 나가 무엇인지 진정 알고 싶다면 이 고행과도 같은 조각 작업을 담대히 시작해야만 한다. 그리고 계속해 나가야만 한다. 이제 우리는 삶이 나라는 돌덩이를 스스로 쪼아가며
하나의 조각 작품으로 완성해가는 평생의 작업임을 깨닫는다. 나라는 단 하나의 조각 작품, 그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세계관, 가치관, 지혜, 정체성과 개성을 뿜어내는 나라는 조각. 미켈란젤로가 돌덩이 속에 숨어있는 고유의 인물을 찾아내기 위해 조각을 했듯 나라는 조각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의 삶의 끝엔 당신이라는 조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여전히 제대로 쪼아보지도 못한 돌덩이 그대로의 모습이진 않을까? 당신이 꿈꾸던 대로 조각이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당신이 꿈꾸던 그 이상의 걸작이 완성되었을까? 그 조각은 그만의 독창적인 개성과 에너지를 생생하게 발산하고 있을까? 그만의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을까?